2025년 3월 13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한 주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의 탈옥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어들 것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드렸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누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애널리스트들도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수많은 증거와 수많은 증인들로 인해서 탄핵은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야 라고 예상했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와는 달리 주 후반에 윤석열이 탈옥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커졌고요. 여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때 탄핵 때보다는 오히려 더 딜레이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해버리면 금리 인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최근 뉴욕 증시의 컨셉이 뭐냐면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부진한 건 인정. 그러니까 경기 둔화는 인정. 대신에 인플레이션 고착화해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딱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면 경기 둔화 우려가 심해져서 경기 침체 단어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만큼 주가가 빠지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는데 최근 뉴욕 증시 막 하락하니까 당장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 늘릴 것이다. 80pp까지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80%가 아니라 80bp. 이런 상황 속에서 뉴욕 증시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볼게요. 경기 둔화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먼저 하락했어요. 나스닥이 조금만 더 빠지면 조정 국면에 돌입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까꿍 하고 나와가지고 미국 경제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리의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가 경기 침체 발생할 수 있느냐란 질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경기 침체라는 단어로 확대가 됐고, 그래서 S&P 500과 나스닥이 조정 국면까지 왔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장중에 조정 구간까지 빠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는 이렇게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 걱정도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지표가 만약에 그동안의 상승 추세의 모습만 보여줌을 유지한다면 미국은 빼박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쓰리가 그랬죠.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 지표 누를 것이다. 미쓰리 그게 가능해? 가능해요.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저것들이
경제 지표 가지고 장난질을 합니까? 고용 지표 가지고 막 기존에 발표했던 거와는 달리 4만 명, 5만 명씩 막 2달 뒤에 수정 발표하고, 하물며 지난주에 발표됐던,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했던 뉴욕 연방준비은행 2월달 소비자 기대 조사에서 발표하는 1년 후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추세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3월 10일 수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발표하는 2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만 좀 상승 추세네라고 하면 S&P와 S&P 500과 나스닥은 그냥 조정 국면으로 진입합니다. 이 조정 국면의 진입이 뭐가 무섭냐면 매도가 투매를 부른다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아이고 빠져서 이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해서 조정 국면이네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 갖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2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저것들이 장난질을 좀 해서 둔화되게 나올 것이다. 상승폭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걱정을 잠시 뒤로 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입도 뻥끗하지 마 라고 딱 인플레이션 접어놓고 금리 인하에만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를 예상해 드렸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3월 11일 화요일, 3월 12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 자, 가장 큰 지금 스트레스는 바로 트럼프의 뭐라 그럴까요? 들쑥날쑥한 정책이죠. 남자를 유혹할 때요. 나는 조강지처처럼 되게 뒷바라지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는 고양이 스타일이야. 여우가야. 뭐 이렇게 한 면만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 이상적인 사람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으나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같이 술 한잔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막 천진난만하게 막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진지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어떤 얘기할 때 막 눈물을 또 막 흘리고 또 어떤 때는 막 박장대소를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앞에 있는 남자가 얘는 뭐지 하면서 뭔가 이렇게 빠져듭니다. 단지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 미세한 감정의 변화를 보여줄 때는 진짜 나노급의 미세함으로 보여줘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주면 앞에 앉아있는 남자 도망갑니다. 저 미친년 또라이 아니라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남녀는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매력적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한쪽 면 나는 너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야 라는 모습은 물론 좋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흥미진진한 그런 건 없잖아요. 가슴이 떨리거나 아니면 뭔가 긴장되는 그런 게 좀 약하다 보니 이런 모습도 저런 보여주고 저런 모습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이 여자는 미끄러운 공이네. 이 여자는 럭비공 같네. 얼로 튈지 모르겠네. 그걸 뭐 옛날에는 뭐 이 여자는 뭐 양파 같은 여자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남녀 사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고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물론 그것도 뭐 어느 정도지. 계속 그런 모습도 좀 아니겠죠. 여하튼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식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쟤는 뭐지? 또라이인가? 이런 컨셉인 거거든요. 트럼프는 지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유예했다 다시 하고 관세도 막 이랬다 몇십 프로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막 유예 기간을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식시장도 불안해하고 투자자들도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래서 3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4, S&P 500이 0.76, 나스닥이 0.18. 트럼프 관세 정책 혼란이 지속되면서 3월 11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왜 저렇게 또라이 짓을 할까요?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불확실성을 유발하면, 불확실성을 유지하든지 유발하든지 하면 일단 주식시장이 불안해하고, 주식시장은 불안하면 빠지거든요. 주식시장이 빠지고 그 빠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아이고 관세 전쟁, 아이고 불확실성,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렇게 제목을 막 갖다 붙이면 주식시장이 빠질 거고, 그런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두 감지하고 트럼프는 일부러 저렇게 또라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나 미끄러운 공이야, 난 한결같지 않다고, 그래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진지했다가 까불었다가 이런 모습을 아주 섬세히 보여주면서 그 남자를 막 유혹하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유혹하는 거죠. 금리 인하하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을 보고 트럼프한테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피로감을 느끼는 뉴욕 증시가 S&P 500과 나스닥의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 목전에 둔 것이 바로 3월 11일 화요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1월달 미국 내 구인 건수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72만 8천여 건 감소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뭐 고용 지표 크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렇게 미친 듯이 지금 시황을 잘 보고 있는 미쓰리가 그 전에 미국이 고용 좋아, 미쓰리 웃기고 있네, 고용 좋은데 미국 경제가 왜 둔화됐냐 라고 깝칠 때 저는 침착하게 무슨 개소리세요. 인간은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취업하고 웬간하면 그만두지 않고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견고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때는 고용지표에 대해서 제가 따박따박 딴지를 걸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민감하게 설명드리진 않습니다. 단지 제가 요런 힌트는 드렸죠. 3월 초에 진짜 미국 경제가 좋으면 ADP 민간 고용지표와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모두 잘 나올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면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노동부 고용지표가 둔화되고, 노동부 고용지표가 둔화되면 ADP 민간 고용지표가 잘 나오고, 이렇게 시속게임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렸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경제지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요거 좀 수상해요 라는 느낌이 오면 제가 바로바로 연락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방송을 해드리죠. 최근 제가 집중했던 거는 PMI 지표였습니다. PMI 지표가 그동안은 서비스업 PMI 지표가 경기가 부진하니 어쩌니 해도 기준선 50 이상에서 항상 머물렀었고, 제조업 PMI 지표는 50 이하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얘네들이 엇갈리는 모습, 그러니까 서비스업 PMI 지표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제조업 PMI 지표는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 들어 움직임이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추세를 함께 하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요 경제 지표가 조금 미쓰리 신경을 건드립니다라는 녀석이 있으면 방송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해 드릴 거예요. 자, 왜 뉴욕 증시는 트럼프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고 저거 또라이 새끼 아니야 라고 생각하냐면, 오전 10시경에 3월 10일입니다. 3월 11일 오전 10시경에 트럼프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미 수출 전기요금 할증 부과를 비판했고,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 주식시장이 3대 지수가 낙폭을 확대했어요. 그러자 온타리오주가 전기요금 할증 중단을 발표했고, 트럼프가 존중해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이 장마감 후에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대상 추가 관세 방침을 철회하기까지 이르렀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동안 미국 휴전단에 동의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지수 낙폭을 줄였고 그렇게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루 동안 전기요금 할증했어. 니넨 뒤졌어. 관세부가 할 거야. 아니야. 우리 안 할게. 알았어. 존중해. 이 지랄 연병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한 이유를 트럼프 관세 전쟁 혼란 지속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요. 비트코인, 금, 그다음에 국제 유가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화요일 기준으로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3월 11일 화요일 날 국제 유가는 WTO 같은 경우에는 0.5% 상승했는데 이건 반등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자, 3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정확하게 예상해드렸죠. 얘네들 인플레이션 무조건 둔화되게끔 할 것이다. 미쓰리 어떻게 알았어? 인간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날 만약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조금이라도 세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S&P 500, 나스닥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그때는 어찌 보면 트럼프도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이 전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진정시켜놔야 되고 그 진정이 단순히 주식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지표를 진정시키고 금리 인하를 유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3월 11일 수요일 다우지수가 0.20% 하락, S&P 500이 0.49% 상승, 나스닥이 1.2% 상승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철강 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 발효했어요. 이 또라이 같은 새끼. 자, 유럽과 캐나다 등의 보복 관세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발표된 2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자, 3%가 깨졌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예상만큼 나왔어요. 근원 2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다고 합니다. 상승폭이 둔화됐대요. 그러면 일단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상승 타령은 좀 줄어들 겁니다. 오늘 밤에 2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저는 생산자 물가 지표도 역시 둔화됨을 예상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얘네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생산자 물가 지수보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더 좀 세니까 만약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다고 해도 전문가들은 뭐 상승폭이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어쩌다라고 얘기하면서 크게 부각시키지 않을 겁니다. 자, 3월 11일 화요일, 3월 12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 동안 주식시장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6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점 힘이 빠지고 지금 코스닥은 마이너스 전환됐고요. 코스피는 현재 2581포인트, 지금 오후 12시 14분 현재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공식이 있다고 했죠. 외국인들이 밑에서 쫙 깔아주지 않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렇게 이번 주 지난주 후반 이렇게 흐르면서 개별 종목들은 어느 정도 투매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벤트로 관리하는 종목들을 보면 움직임이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2580포인트, 뭐 2600포인트가 와도 이 2600포인트가 저질이라는 거, 질이 좋지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흥분 모드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던 게 있죠.
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초저금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환율이요. 1,450원입니다. 사실요. 환율이 1,200원, 1,300원 그때도요. 환율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1,450원대인데 우리가 지금 너무 그동안 작년 계엄령 이후에 막 1,400원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히 환율은 이 정도가 적정 아니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 죽겠네 해도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환율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영향 주목하셔야 됩니다. 물론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얘기 나오면 또 환율 약세 보이고 뭐 그런 모습은 나오겠지만, 예, 미국의 경기 둔화로 환율 약세가 보인다고 해도 결국 환율은 달러와 원화 가치를 비교하는 건데 미국의 경기 둔화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리스크가 크다 보니 환율의 움직임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 전할 거고요. 저는 내일 3월 13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과연 2월달 생산자 물가 지표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큼 둔화시키고 자연스럽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끌어낼지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장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엔 굉장히 까다로운 장입니다. 변동성 크고요. 지수의 변동성도 크고 종목들의 변동성 움직임도 까다롭고 무엇보다 넥스트레이드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매매가 확대되면서 더욱더 개인 투자자들을 피곤하게 할 겁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 혼자 매매하기 너무 힘들어.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저에게 이벤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